가격이 비싸다고, 또 시술이 오래 걸려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고 알려진 임플란트 시술. 그동안 몰랐던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안 좋다.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진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치아 상식까지.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 임플란트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CK치과병원 스펜서리 대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와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K치과병원 스펜서 병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는 고가의 치료 비용과 또 긴 치료 기간 때문에 꺼리는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술 발달과 함께 비용 부담도 낮아지면서 대표적인 치과 보철 치료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건가요? 예, 임플란트 인구가 수백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또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들이 또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20대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그분들이 지금 65세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도 임플란트 수요가 느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가 없으면 뭐로 산다? 임플란트로 산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로운 임플란트지만 아무래도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도 아프기도 하겠고 붓기도 할 거고 출혈, 피가 좀 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약간씩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연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수술 기법입니다. 네. 최근 우리 3D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술 부위를 최소한의 트라우마를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장비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정확도가 높고 부작용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나 당뇨 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또 고령자에게도 추천되는 그런 수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는 무절개 시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다시 꿰매고 또 뼈가 없으면 뼈도 지금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출혈도 좀 많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뼈를 많이 넣는 거는 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절개 시술은 거의 절개를 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최소한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부른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법 중에 3D 컴퓨터 모의 수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수술 방법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치과 가시면 옛날에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이렇게 평면적인 엑스레이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2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좌우, 위, 아래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네. 깊이나 앞, 뒤를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심었다 해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3D 컴퓨터 모의 시술이라 해서 환자의 구강 구조나 잇몸뼈 상태, 그다음에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리 수술을 미리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오차 범위가 적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오차 범위를 더 줄여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면 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시술 원리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운전하실 때 보면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운전할 때 지도와 함께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장비가 구강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 수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제일 옳은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지컬 스텐트라고 우리가 이제 미리 수술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전열계를 통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것을 이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게 되면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시술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요? 예, 요 진행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시고 좀 방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에 일단은 CT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강 내 스캔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스텐트라 그래서 수술 가이드하고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합니다. 미리. 그다음에 수술 당일날 네 번째 수술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시치아 장착은 그날 그날 수술하는 날 임시치아를 좀 장착을 해드려서 이가 없으면 식사라도 하게 해드리든지 이렇게 좀 편의를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뼈하고에 유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 3개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순서가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잠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1번 CT 영상 촬영이 있는데요. CT 영상 촬영과 구강 내 스캔을 같은 날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은 제가 먼저 여쭤보죠.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능한지를 먼저 이제 제가 이그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CAD와 구강 스캐너를 해서 네. 환자의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 내 CT는 엑스레이처럼 찍는 걸로만 아실 거고 그럼 구강 스캔, 오랄 스캐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로 내 구강 내를 사진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다 얻은 다음에 저희가 수술방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수술 가이드하고 임시 치아를 미리 제작을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날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죠. 제가 잠깐 갖고 왔지만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가이드라는 거예요. 서지컬 스텐트라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치아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수술할 때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요 방향에 요 장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거죠.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지금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 놓은 상태인데, 요게 이제 파노라마라는 거예요. 네. 이 파노라마는 2차원적인 거죠. 예. 3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다섯 번째 임시치아를 이제 장착을 수술을 하고 임시치아를 장착을 하고,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임시치아를 수술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만들어드린 앞니 수술을 하고 만들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최종 보철물을 맨 마지막에 잇몸이 다 암은 다음에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장착을 해드리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무절개 시술까지 하면은 피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애초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들도 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정교하게 프리사이즈하게 고기만 살짝 열거나 잇몸을 살짝 열거나 거의 잇몸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치료도 적고 그다음에 제일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합한 수술이고 약간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최후에 오래 못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당일에서부터 최대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뭐 저번 방송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조골만 좋으면 자 임플란트라는 건 뭐죠? 잇몸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 아닙니까? 잇몸 뼈만 좋으면은 건강하면은 당일 식립을 하고 당일 임시 보초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료 시간을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조골이 많이 소실이 되었다면은 그걸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치료 기간을 줄인다기보다는 수술 방식이 더 정교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치아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일 첫 번째 지키는 원칙이 모든 계획이 끝난 진료를 마치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부터 정기 체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든지 간단한 치료를 하셨든지 상관없이 특히 이제 환자분의 구강 위생 점수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내원하신지 이제 분류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잘 닦으셔서 6개월 뒤에 뵈도 되겠습니다. 사모님은 안 되시겠는데요. 저한테 숙제 검사 3개월 뒤에 받으러 오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는 이제 내원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닦으시면은 집에서 잘 닦으시면 천천히 오시고 못 닦으시면 저희 병원에서 해줄 테니까 오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치과 주치의로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잇몸 관리를 해드리고 보철물 관리, 보철물 해드리는데 그 씹는 면 이게 위에 머리 파트가 이제 보철물 아닙니까? 그게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 치아도 깨지는데 뭐 보철물이 안 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지 이런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사실 임플란트는 비싸다고 많이들 알고 있죠. 임플란트 시술 비용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좀 그 민감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거는 또 각 병원마다 원장님들이 정해놓은 뭐 이게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25년 전, 20년 전에는 저희가 20년보다 더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국산 임플란트가 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믿고 쓸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왜? 이게 10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20년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임플란트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품에 많이 의존했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 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벌써 이제 2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국산 임플란트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가성비로 보면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임플란트의 세계 임플란트의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K 임플란트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고요. 국산과 외국산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외국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확성, 아주 정교함이거든요. 정교함은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의 비용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네. 이거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감한 문제예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건강공단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가격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게 베이스라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높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너무 낮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산과 외산을 같이 겸용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7대3, 6대4 정도로 국산 임플란트를 더 많이 쓰시고 계신데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드리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품이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오늘도 이 시간에 임플란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례 사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5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앞니를 상실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해요. 저 같아도 속상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래서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를 해야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CT를 찍고 구강 스캔을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한 부위에 심을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임플란트 어디에 심을지를 가이드를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디자인한 그 가이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지컬 가이드 있죠. 예,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서 요 서지컬 스텐트를 수술 시에 5번째 곳 마지막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여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없으면은 여기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딱 끼워서 수술 시에 딱 끼워서 요대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임시 치아까지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앞니를 상실해서 속상하셨던 분의 그 사례였는데 이제 환한 웃음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5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삶의 질이 아무래도 떨어지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 위에 뭐 8개, 밑에 8개 이렇게 식립을 하셨는데 네.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점이 상당히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진을 보면 치아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구강 내 스캔을 찍고 CT를 찍고 스텐트를 이렇게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임시 치아까지 이제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잇몸을 열고 심고 닫고 뼈를 넣고 해서 또 꼬매고 이런 시간보다 대고 딱 정확히 심다 보면은 뭐 다시 수처라고 그러죠. 꼬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환자도 편하시고 술자도 편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 환자분들도 편하고 더 정밀한 수술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이번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59세 남성분인데 상하 전치부 케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니가 지금 치아가 있지만은 좀 빠진 상태이시고, 네. 네, 그래서 뭐 치아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래 쓸까, 그러니까 오래 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후가 어떠냐를 이제 보지요. 환자가 오시면은 이 치아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데 좀 더 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간만 웨이스팅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 그럼 이제 과감하게 설명을 하죠. 팩트 체크를 해드리죠. 네. 선생님, 이거는 이 치아는 오래 쓸 수 있는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계시는 게 더 내 뼈에 더 안 좋은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실 때도 더 힘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전치부에 이를 빼고 4개를 심고 치아는 지금 8개를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니를 저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치아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가 깎여 나가서 실이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건 진짜일까요? 뭐 약간의 뭐 실인기는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스케일링할 때 쓰는 기구와 치과에서 쓰는 기구는 초음파 스케일러예요. 이것으로 이를 깎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치석을 이제 제거하는 거지. 단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함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치석, 그러니까 세균으로 만들어진 돌덩이들이 자기 치아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알지만은 이게 그냥 그래도 자기를 보호막이라고 이제 해줬는데 이 겉옷을 벗겨버리니까 추운 겁니다. 하시면서 이가 좀 시린 느낌이 되죠. 그렇지만 이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뿐이고 입안에 세균을 달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치석은 치석이 그러니까 치태라는 게 세균 덩어리인데 세균 덩어리가 소프트할 때는 칫솔질을 이렇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칫솔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로 없애줘야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치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치태가 끼었을 때 열심히 천천히 잘 닦아주시면은 치석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치아가 시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죠. 요즘 현대인들 잇몸병을 많이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광고를 보면은 잇몸에 좋다는 약들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복용하면은 확실히 효과는 좀 있을까요? 네,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네. 아팠던 치아인데 잇몸의 통증을 어느 정도 이제 감소는 시키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잇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피 고름이 나오고 네. 퉁퉁 붓고 냄새 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이건 전형적인 잇몸 질환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약 먹고 낫겠다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선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호전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잇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내가 비타민으로 먹겠다. 이러면 몰라도 그거 약만 드시면서 치과 치료 없이 그걸 해결하겠다. 그런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근본적인 치아 관리가 우선돼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죠.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글이나 스프레이형 가글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구취, 입냄새를 없애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은 네. 되겠죠. 근데 차라리 칫솔질 먼저 하시죠.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칫솔질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거고 단 주의사항은 어떤 이제 제품 중에서는 오히려 구강 건조를 일으켜요. 입이 마르다 보면 입냄새를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조심하시고요. 차라리 칫솔질 한번 더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구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입냄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잇몸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인 경우도 있는데요. 치실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빼내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노다. 아니다. 치실이 네. 그 치아를 벌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치실은 무조건 제가 강추합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이건 모르시면 좀 배우셔야 돼요. 치실은 그 두께가 치아를 벌어지게만큼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요. 물론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얇은 걸로 하셔서 그래도 치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의 겉면은 칫솔을 좀 닦지 않습니까? 근데 치아하고 치아가 붙어 있는 여기는 칫솔모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실을 쓰시는 거고. 네. 만약에 하실 줄 모르시면 치과 내원하시면 저희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정말 치실은 정말 이거는 요즘은 현대인의 에티켓입니다. 예, 이건 좀 배우시면 어디 가서 치실도 할 줄 아세요? 멋쟁이시네, 센스이시네. 진짜예요. 특히 젊은 친구분들은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좋아합니다. 이거 배우십시오 꼭. 요즘엔 또 그 워터픽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치실 그것도 좋습니다. 많이 쓰는데 네. 이건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그거는 이제 수압 정도는 좀 조심하시고 잇몸이 너무 상하지 않을 정도만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치실, 그다음에 오러픽, 워터픽 이런 거는 항상 좀 써주시는 게 치아 관리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잘못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꾸 미국 의료 체계와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사실 미국도 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많았었죠 옛날에. 결론은 우리나라 치과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잇몸 치료는 거의 혜택을 받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제가 나아지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치료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치료 시기를 미루거나 놓쳐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시고 고생을 하시는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떤지는 지금의 나의 치아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치아 검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CK치과병원 스펜서리 대표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복 중에 치복이 으뜸이고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치통이라고 하죠. 그만큼 치아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들인데요. 정기적인 치아 검진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